안녕하세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노지 이 터널 고추인데요. 제가 아무리 봐도 터널을 해야 됩니다. 이 터널을 해야 고추도 잘 자라고요. 그리고 조금 더 빨리 심어서 조금 더 유리합니다. 물론 늦게 심어도 괜찮은 것도 있긴 한데요. 그리고 이제 특히 여기 남부지방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남부지방이라는 것은 제주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도 여기를 제외하고는 이제 될 수 있으면은 터널 재배를 저는 권장을 하고 싶네요. 저도 이제 터널 재배한 지는 얼마 안 돼서 이 터널 재배가 처음에는 항상 해마다 고민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이제 활대를 다 꽂아야 되잖아요. 또 활대 다 꽂고 또 노지 작업하고 하는데, 이게 또 이거 비닐이나 부직포 씌워야죠. 일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해마다 고민합니다. 해마다 고민은.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이제 여유되고 하시면은 이 부직포 씌워 가지고 키우는 게 훨씬 유리하네요. 고추 이렇게 키워 보니까 그냥 부직포 없이 키우기도 하고 해보니까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유가 되시면 부직포 이렇게 씌워 가지고 키우시는 게 엄청 유리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이 선글라스는 눈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불편할까봐 벌레 물려서. 그러니까 그거는 좀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추 우리가 옆에 연면 시비도 하잖아요. 이제 한 이제 45일 이후 되면은 연면 시비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6월달 되고 하면은 연면 시비도 하는데, 연면 시비는 될 수 있으면요 오전에 하시고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연면 시비는 될 수 있으면 오전에 하세요. 오전에 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방제하는 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다르니까 방제는 야간에 해도 돼요. 방제는 야간에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새벽에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침에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다 조금씩 다릅니다. 방제는. 하지만 연면 시비는 될 수 있으면은 오전에 하는 걸 권장을 해요. 그리고 야간에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해봐야 연면 시비는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연면 시비는 될 수 있으면 야간에는 하지 마시고 오전에만 하시고요. 오늘은 여기 흙에서 우리가 비료를 미끄럼으로 많이 줬잖아요. 그죠? 미끄럼으로 다 줬습니다. 퇴비도 넣고 여러가지 이제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흙에서 6개월 동안, 이 6개월 동안 비료가 이동하는 거리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이 흙에서 이동 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연면시비 했을 때 이동 거리가 아니고요. 흙에서 비료도 이동을 해요. 비료가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는데, 여기 우리가 가장 중요한 NPK, 그래서 N이 가장 요소죠. 질소인데, 질소가 가장 빠르게 아니라 가장 멀리 이동을 해요. 76cm. 76cm면요, 저는 이제 고추 간격이 40cm인데 이거 거의 2배 80cm까지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질소 성분이 이렇게 이동을 해요. 흙에서 정말 많이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칼륨은 또 반대로 67cm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질소와 칼륨은 정말로 멀리까지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 부족 현상이 별로 안 나타나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동이 빠른 것이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63cm를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동을 잘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우리가 밭에서 작물을 키우면은 질소, 가리, 그 다음 마그네슘 결핍은 잘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이동을 잘하기 때문에 미끄럼만 잘하면은 크게 문제가 안 되긴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칼슘, 우리가 이제 칼슘 결핍이 많이 일어나요. 칼슘이 18cm 밖에 이동을 못해요. 칼슘 이동이 18cm, 딱 여기 한 뼘 정도밖에 이동 못합니다. 6개월 동안 이동하는 거리예요. 6개월 동안 18cm 밖에 이동을 못합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되는 것이 인산. 인산은 6개월 동안 이거 2cm, 딱 2cm만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추가 미끄럼을 정말로 골고루 잘 했으면은 문제가 안 생기는데요, 그렇지를 못해요. 솔직히 저도 이제 미끄럼 하다 보면은 그냥 로터리 쳐버리니까. 그래서 이 질소, 가리, 그 다음에 마그네슘은 이동거리가 길기 때문에 식물이 잘 흡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칼슘이랑 인산은 이동거리가 짧기 때문에 식물이 흡수를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물을 잘 주라고 하잖아요. 물을 잘 주면요, 얘네들이 잘 녹아요. 근데 이제 그냥 이렇게 턴을 이 두둑에다가 비닐만 씌워 놓고 안에 관수 시설을 안 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이제 보면은, 그분들이 이제 고추들이 생육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요즘에는 관수 시설 없이는 고추 키우기 힘든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옛날에는 다 똑같이 관수 시설 없이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다 비슷하니까 모르는데, 지금은 이제 관수 시설 한 거랑 안 한 거랑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걸 보면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을, 인산이 부족하다 싶으면은 물을 녹여서 인산은 또 물에 잘 녹아요. 수용성 인산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녹여서 주셔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동 거리를 알면은, 칼슘하고 인산은 좀 부족하구나. 나중에 중후기 때 얘네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때 그래서 우리가 칼슘은 연면 시비를 참 많이 해요. 그죠? 연면 시비를 많이 하는데 인산은 연면 시비를 잘 안 해요. 그래서 그냥 나중에 이제 45일 이후 되면은 그냥 인산도 녹여 가지고요, 녹여서 연면 시비 할 수 있으면은 칼슘, 인산은 연면 시비를 번갈아서 해도 됩니다. 칼슘 한번 하고 인산 한번 하고, 그렇게 연면 시비를 하시면은 고추한테 도움이 돼요. 인산이 흙에서 이동을 못할 뿐이죠, 얘네들이 이게 고추에 연면 시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잘 받아들입니다. 대신에 이제 시간이 최대한 15일 정도 걸려서 그러지, 잎에도 줘도 다 흡수를 잘 하고요. 흡수는 잘 합니다. 칼슘도 마찬가지고요. 저번에도 제가 계속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칼슘은 이동을요, 밑에서 위로만 이동합니다. 위에 갔다가 안 내려와요, 절대 칼슘이. 그래서 위에만 이렇게 뿌리면 위에는 칼슘이 많은데 밑에 쪽에 칼슘이 없어요. 그래서 칼슘은 가장 포인트가 물입니다. 물로서, 뿌리로서 빨아들이게 해야 돼요. 연면 시비는 우리가 이제 보조적인 역할이고요. 그래서 물로서 주면 뿌리에서 흡수를 하죠, 칼슘을. 그러면 위로 쭉 다 올려서 다 보냅니다. 연면 시비는 보조적인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서요, 우리가 이제 몸이 허약할 때 링거 맞잖아요. 링거 역할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링거 역할하고 같으니까 평소에 밥을 꾸준히 주고 물을 꾸준히 주면은 이런 것도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또 물이에요. 물을 잘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끄럼 잘 주시고요, 무끄럼 이제 주기적으로 45일 정도 지나면은 주기적으로 또 우끄럼도 잘 하셔야 돼요. 관수 시설 되어 있으면은 그 관수 시설 되어 있는 곳에 약하게라도 타서 이제 꾸준히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